안녕하세요, 여러분. ASMR 법전 낭독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법 조문 낭독 제2편, 제23조부터 제42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에 원동력이 됩니다. 제4장 행정심판 청구 제23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제1항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항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24조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 처리 제1항 피청구인이 제2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 괄호 열고 제23조 제1항 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 괄호 닫고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 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심판 청구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면 피청구인은 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피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판 청구서 사본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제5항 피청구인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 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심판 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6항 피청구인은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되 답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1호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제2호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제3호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와 제4항의 의무 이행 여부 제7항 제4항과 제5항의 경우에 피청구인은 송부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하는 사건인 경우 피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그 심판청구, 답변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25조 피청구인의 직권 취소 등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 괄호 열고 이하 2조에서 직권 취소 등이라 한다. 괄호 닫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직권 취소 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 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제2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 청구서, 답변서를 보내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 취소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 처리 제1항 위원회는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제24조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2항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3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항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6항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제7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 등 확인 심판 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심판 청구의 방식 제1항 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심판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 괄호 열고 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 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괄호 닫고 제2호 피청구인과 위원회 제3호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제4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제5호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 제6호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제3항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의 사항과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야 한다. 제4항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거나 행정심판이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과 함께 그 대표자, 관리인,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제5항 심판 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 관리인,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 청구의 변경 제1항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제2항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 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수만큼 청구 변경 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청구 변경 신청서 부본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항 제4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청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과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항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 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7항 신청인은 제6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8항 청구의 변경 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30조 집행정지 제1항 심판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항 위원회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괄호 열고 이하 집행정지라 한다. 괄호 닫고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항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항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항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 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제7조 제6항 또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신청은 심판 청구에 대한 제7조 제6항 또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 청구서 사본과 접수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항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하여 심리 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31조 임시처분 제1항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 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로 본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제30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5장 심리, 제32조 보정, 제1항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2항 청구인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정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정서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5항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45조에 따른 재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항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제32조의 2. 보정할 수 없는 심판 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심판 청구서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 없이 그 심판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제33조 주장의 보충 제1항 당사자는 심판 청구서, 보정서, 답변서, 참가 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 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 서면의 제출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충 서면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34조 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1항 당사자는 심판청구서, 보정서, 답변서, 참가신청서, 보충서면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증거서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5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1항 위원회는 사건 심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 중인 관련 문서,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하는 심판 청구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6조 증거조사 제1항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호 당사자나 관계인 괄호 열고 관계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괄호 닫고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하는 방법. 제2호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 장부, 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하는 방법. 제3호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제4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 물건 등을 조사, 검증하는 방법. 제2항 위원회는 필요하면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등은 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되는 심판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 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38조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1항 심리기일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한다. 제2항 심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제3항 위원회는 심리기일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항 심리기일의 통지나 심리기일 변경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 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 괄호 열고 이하 간이 통지 방법이라 한다. 괄호 닫고 으로 할 수 있다. 제39조 직권심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제40조 심리의 방식 제1항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통지는 간이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1조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심판 청구 등의 취하 제1항 청구인은 심판 청구에 대하여 제7조 제6항 또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2항 참가인은 심판 청구에 대하여 제7조 제6항 또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에는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4항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취하서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항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관계기관, 청구인, 참가인에게 취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네, 여기까지 ASMR 법전 낭독이었습니다. 오늘도 ASMR 법전 낭독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